시티가 한 명이 폼이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좀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 것 같아. 베실바, 덕배, 김도환, 포든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2선 쪽을 구성하는 자원들이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봐요. 로드리가 맨시티의 유재석이죠. 유재석 형님이 유키즈에서 일반인 데리고 진행해도 웃기잖아. 그거는 유재석 형님이 남들을 되게 돋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리가 어떻게 보면 맨시티에서 그랬던 역할을 했던 거지. 뭐 덕배도 포든도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되게 살려줄 수 있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역체감이 되는 거. 그리고 필포든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포든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 포든이 슈팅 자체도 되게 줄어들었어. 포든 장점 중에 진짜 좋은 게 슈팅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든이 슈팅 세고 좋고 이거는 결국 슈팅을 해야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포든이 슈팅하는 일도 별로 없고 뭐 기본적인 터치라든지 이게 안 될 때는 돌파도 또 무리한 돌파가 되거든. 그리고 포든이 기본적인 패스 미스도 좀 있고. 포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본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터치가 진짜 좋았거든요, 포든이. 첫 터치가 좋다 보니까 바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 만드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랬었는데 좀 평범한 터치가 됐어, 요즘은. 사실 근데 터치가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든이 지금 봤을 때는 터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포든이 포켓 공간에서 잡아놓고 돌아서는 능력이 원래 되게 좋았잖아요. 제가 이제 포든한테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포든이 요런데 가끔씩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비 사이에서 공 되게 잘 받아줬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을 줄 때 일반적인 선수는 그냥 이렇게 터치를 해놓는다면 포든은 안 잡고 돌 수 있으면 바로 돌아버려. 내가 여기서 에스투피냐 웹스터? 그 정도까지 가깝진 않네. 그래서 내가 안 잡고 돌아도 되네? 요런 판단이 되게 빨랐고 안 잡고 돌 수 있으면 돌아서 그러면 바로 앞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슈팅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포든이 그런 것들이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요런 데서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든의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양 팀의 전술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브라이튼도 앞쪽에서 전방 압박강도 세게 가져가서 거기서 얻어내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고요. 상대가 압박 들어왔을 때는 센터백, 골키퍼 이 선수들을 이용해서 끌어당겨가지고 3자 패스로 빠져나간 다음에 사이드 쪽 미토마나 민테 이렇게 전환해줘서 그 윙어들의 1대1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기본적인 뭐 빌드업 축구는 맞지만 오늘은 전방 압박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시티가 홀란드를 기수로 해가지고 홀란드가 방향을 잡아주면 다른 선수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전방 압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한테 어떤 세부 지침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홀란드가 브라이튼에서 가장 빌드업 좋은 센터백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바네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네케가 뒤에서 빌드업 방향이라든지 볼줄을 잡는 걸 최대한 방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홀란드는 바네케한테 미리 붙어 있는다기보다는 적절한 거리까지 가 있어. 그래서 바네케가 공을 받기에 부담스러운 위치에 자꾸 홀란드가 어슬렁거렸죠. 원래는 홀란드가 상대가 뒤에서 공 돌릴 때 출발을 했다면 오늘은 홀란드가 딱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공이 바네케 반대쪽으로 흐르게, 그래서 웹스터나 왼쪽에 있는 에스투피냔 쪽으로 공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르무시랑 사비뉴 이런 선수들이 상대 왼쪽으로 몰아서 압박을 하고 또 거기서 성과를 내기도 했죠. 원래 이제 맨시티가 안 좋았을 때가 이 무지성 전방 압박으로 거기서 벗겨지면서 미드필더들이 기동력 딸리니까 그거 못 따라가면서 역습 속도 감당 못하고 실점, 이런 패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은 적었다. 그리고 전방 압박으로 실제로 오늘 맨시티가 성과를 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PK를 얻어냈던 장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르무시 골도 맨시티가 공격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압박해가지고 마르무시한테 찬스 와서 마르무시가 득점을 한 건데 그 이외에도 전방 압박으로 뺏어서 슈팅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거다. 이제 문제는 수비 집중력. 시티도 뒤에서 공 돌릴 때 패스 미스가 없진 않았어. 그리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게 사이드 쪽 풀백들이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 때 패스가 살짝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 특히나 이제 사비뉴, 리코 루이스 이 오른쪽 라인에서 패스 미스 발생하고 좀 연속성 줄어들고 이러면서 거기서 많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시티가 결국에는 지향하고 있는 축구, 하고 싶어하는 축구가 빌드업 축구라면 패스 미스가 기본적으로 적어야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전제 조건인데 뭐 브라이튼의 압박도 좋기도 했고 선수들 개인적으로도 패스 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란드랑 마르무시 둘이 같이 쓰는 거는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오늘같이 브라이튼처럼 축구하는 팀들한테는 브라이튼도 전방 압박 많이 하니까 뒷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팀한테는 홀란드 마르무시가 둘이 같이 나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죠. 홀란드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서 센터백 끌어내고 그 공간 만들어주면 거기로 마르무시가 뛰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마르무시 자체가 성실하게 뛴다고 해야 되나? 공 없을 때도 계속 무언가를 하더라. 뭐 길게 뒷공간 났을 때 길게 뛰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박스 안에서 짧게 뒷공간으로 뛰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마르무시가 뛰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도쿠는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활발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은 확실히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 뭔가 자신의 아쉬운 점을 깨는 모습까지는 못 보여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쿠가 진짜 좋으면서도 아쉬운 게 드리블이 되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잘 제칠 수 있는 능력, 상대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다음에 패스가 이미 각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패스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 예를 들어서 도쿠가 공 잡고 드리블이 아니라 바로 패스할 수 있었을 때 그 패스가 나가면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뒤의 미래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도쿠가 제가 봤을 때는 첫 터치, 두 번째 터치를 1번, 2번이라고 얘기하면 1번 다음에 2번은 거의 90% 정도가 드리블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살라나 뭐 손흥민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윙어들 보면은 공 잡고 그냥 우리 주변 선수 뛸 때 바로 내줄 때도 있단 말이야. 가장 어려운 게 그 적절한 비율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도쿠가 드리블을 할 때도 있지만 패스를 할 때도 있으면 저는 도쿠의 드리블이 더 성공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줄 땐 바로 주고 움직인 다음에 또 드리블을 할 땐 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도쿠는 거의 다 두 번째 터치가 드리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뚫려도 뚫리지 않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도쿠가 결국에는 드리블 칠 때 약간 터치라인 쪽으로 가면서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뚫리더라도 센터백이 거기 컵백각 막아주면 사실 코너킥은 주긴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찬스는 안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수비가 처음에 뚫리는 건 나 그냥 포기할게. 그래서 그냥 사이드는 어쩔 수 없이 내주자 라는 생각으로 도쿠를 만약에 몰아낸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도쿠가 역으로 당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스날처럼 이제 코너킥을 잘 활용하는 팀이라면 도쿠의 그런 움직임들이 의미 있는 게 될 수 있겠지만 또 도쿠가 그렇게 코너킥 만들어주는 게 시티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